이번에 살펴볼 문제는 그 컴퓨터공학에서 되게 또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가 서브셋 썸이라는 문제예요. 근데 서브셋 썸 문제를 살펴보는 건 아니고 요 문제를 약간 변형시킨 네 종류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네 종류의 문제를 이번에만 살펴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동쪽 프로그램 다시 또 살펴볼 거예요. 그때는 전수조사 방법이 아니라 메모리제이션 방법하고 태블레이션 방법으로 똑같은 문제를 다시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이고요. 캔썸 문제를 설명드리면 목표 정수 m이 나오고요. n개의 서로 다른 정수가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겠지만 부분집합의 합은 서로 다른 정수가 나오지 않고 정수들이 막 나와요. 그럼 중복된 애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얘는 없는 애예요. 캔썸 문제는 없어요. 근데 얘는 뭘 하냐? 이렇게 주어지면은 이 n개의 서로 다른 정수를 내가 사용하고 싶은 만큼 사용해가지고 더해가지고 m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문제가 캔썸이에요. 얘도 아까 살펴봤던 조합 문제와 비슷한 거죠.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조합 문제에서는 한 번 선택하면 끝이지. 서브셋 썸 문제도 한 번 선택하면 끝이에요. 근데 얘는 어때? 한 번 선택한 거를 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목표 값이 7이고 5, 3, 4, 7이 주어지면은 답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7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3, 4, 4, 3, 7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true가 돼야 되겠죠. 조합이 있으니까. 7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존재하니까 true를 주면 돼요. 그러면 얘를 전수조사로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 아까 조합 문제 생각하면은 이 문제에서 한 요소를 놓고 보면 이 5는 포함될 수 있고 포함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 번 포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포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포함할 수 있는 건 5, 3, 4, 7. 그 다음에 또 5, 3, 4, 7. 5, 3, 4, 7이 계속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와 같은 그림으로 얘기하면은 5 들어가는 애, 3 들어가는 애, 4 들어가는 애, 7 들어가는 애. 그 다음에 5, 3, 4, 7.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갈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짤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짤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짜냐면, 목표 정수가 7이니까, 7에서 이 배열에 주어진 수들을 빼는 거예요. 빼서 0이 되면 합계가 되는 조합이 있는 거고 0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5, 3, 4, 7을 트라이 해보는데 마찬가지로 트라이 해보는데 얘를 포함하면은 여기 있던 값이 이제 7에서 2, 4, 3, 0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0이 나오면 이미 답이 끝난 거죠. 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가냐면 이제 1로 가겠지. 그럼 1로 또 내려가요. 그럼 여기다가 5 빼고 3 빼고 4 빼고 7 빼면 얼마가 돼요? 다 음수가 되죠. 0이 안 되죠. 그럼 이쪽에는 이쪽으로 가서는 뭐가 없는 거야.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로 가서 여기를 찾아봐요. 3 찾아보면 이렇게 빼지고 0이 있으니까 답이 찾은 거죠. 근데 이게 실제 가는 과정은 이렇게 가서 다 갔다 와서 여기로 내려와서 없고 여기로 내려와서 없고 요거 보니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캔썸은 어떻게 될까? 이쪽 갈까 안 갈까? 지금 흐름상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이게 재교출 트리니까 재교출 트리에 대해서
실제 이루어지는 그 순서는 뭐랑 같다 그랬어요? DFS랑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럼 여기 가서 0.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찍 끝날 수 있는데 만약 일찍 안 끝나면 다 마이너스가 나올 때까지 다 가겠죠. 그러면 이 알고리즘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려면 지금 아까는 이진트리로 양쪽으로 두 갈래로 떨어지지만 얘는 몇 갈래야? 네 갈래로 이렇게 내려가죠. 그리고 또 여기서도 또 네. 물론 중간에 중단될 수 있는데 이렇게 네 개씩 날아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M의 연승, M의 1승, M의 2승, M의 3승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아까는 2의 이진트리였으니까 이렇게 되지만 지금은 이제 M에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M의 n승계가 그러니까 이게 M의 n승계라고 빡 얘기하면 안 되고 자 이제 이렇게 M 갈래로 가는데 이 밑에까지 이제 얼마나 깊게까지 갈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떨 때 가장 깊게 갈까? 어떤 요소가 있으면 가장 깊게 갈까? 뺄셈하고 있어요. 어떤 게 있을 때 가장 깊게 갈까? 크면 빨리 음수가 되겠지. 근데 어떨 때 가장 1. 1이 있으면 어떻게 돼? 7, 6, 5, 4, 3, 2, 1, 0까지 가겠지. 그럼 1이 있으면 무조건 추르고. 어? 그래서 얘가 최악의 경우에 이 알고리즘대로 하면 우리가 1이 있는지 보는 게 아니라 검색을 미리 해서 보는 게 아니라면 이거의 높이는 m의 비례예요. 얘 값. 여기 1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얘 m. 아 이게 내가 죄송합니다. 이게 n일 때 그리고 이제 높이가 m이야. 이 높이가 이제 m. 언제 m? 1이 있을 때. 그래서 이게 n의 m승이 돼요. 우리가 두 갈래면 이게 높이가 n, 아까 n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2n승이 되겠고. 그래서 어쨌든 지수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경우 수가 있어요. 그래서 n이 조금만 커지면 이 문제는 전수조사에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지 사이트에서 풀어보긴 할 건데 범위가 되게 작아요. 왜? 범위가 조금만 커지면 금방 해결이 안 돼서 범위가 되게 줄어든 거고 이제 나중에 동적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여전히 최악의 경우 지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크지만 그 좀 더 큰 범위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를 살펴보면 캔서 문제는 이제 M 배열이 들어오고 이 M이 계속 바뀌는 거죠. 내려갈 때 처음에 7이었다가 2 되고 4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M이 들어가고 이제 이 A에 언제 중단되냐면 M이 음수가 되면 false가 되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더 이상 갈 필요는 없는 거고요. M이 0이 되면 찾은 거니까 중단되고요. 아니면 이제 그 4개, n개의 숫자를 가지고 합각해봐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보냐면 현재 m에서 그 숫자를 빼는 거죠. 빼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0이 되면 거꾸로 올라오는 거고 마이너스가 되면은 false가 올라오는 거고 그 중에 하나라도 true를 올려보내면 전체는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최악의 경우 물론 이게 중간에 중단되는 거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몇 개 있는지 분석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얘가 뭐야 높이가 m에 비례하고 n 갈래로 가기 때문에 대략 짐작 n의 m승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갈래로 하고 높이가 이렇게 하면 2고 n 갈래로 하면 n의
n의 X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건데 이 n의 m승이 되는 것도 어떻게 해서 n의 m승이 되냐면은 이 트리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근데 실제로는 끝까지 다 해서 이렇게 이진 트리면 완벽 이진 트리가 되지는 않죠. 그렇죠? 완벽하게 이렇게 이진 트리면은 이제 완벽 이진 트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애가 말하는 건데 얘는 막 이렇게 어떤 애는 있고 없고 이렇게 되겠죠. 들쑥날쑥하겠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꽉 찼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n개씩 있는 거지. 응? 그러면 n의 m승계가 있을 거고요. 이 노드들이 n의 m승계인데 이 n의 m승계에다가 뭘 곱해줘야 돼요? 이만큼 제기 호출이 있다고 가정한 거죠. 얘보다는 작을 거다라고 가정하는 건데 여기다 뭘 곱해주냐면 여기서 소요되는 비용을 여기다 곱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소요되는 비용은 어떻게 돼요? 소요되는 비용은 요 각각 노드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그냥 끝날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요 포루프가 돌죠. 요 포루프는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야? 5의 n이죠. 그럼 뭐 n의 m승에다가 n을 곱해도 그냥 여전히 지수승이죠. 그리고 얘를 곱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모든 노드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같아요. 어떨 땐 많고 어떨 땐 적고 그러면 못 곱해줘요. 물론 제일 많이 드는 걸 곱해가지고 대략 짐작할 수는 있죠. 그게 비고의 이점이지. 그러니까 계속 높이는 거는 문제가 안 되니까 비고 분석할 땐. 그렇지만 여기서 비고 분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재기 호출에서 요 각각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저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어요. 노드의 개수에 비례한다. 왜? 모든 애들이 다 똑같은 비용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었던 재기 함수 1장에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분할 정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합병 정렬. 근데 합병 정렬은 이렇게 내려가는데 각 재기 호출에서의 비용이 같아요, 아닌 같아요? 다르죠. 맨 꼭대기는 n개별 갖고 처리하고 그 다음에는 2분제 n개. 그 문제는 또 그거의 4분제 n개가 되는 거잖아요. 각각 노드마다 노드의 개수를 곱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선 다르게 분석했어요. 레벨마다 다 똑같다라는 형태로 해서 레벨 곱하기 그 비용을 곱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이 각각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내려가더라도 뭐 줄어드는 게 없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다 안에서의 구성은 if문 2개, for문. 그리고 if문을 안 걸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for문이 돌아가는 거죠. ON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비용은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간 복잡도는 배열이 n이니까 ON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 스택이 가장 깊게 들어갔을 때가 이제 1이 있을 때인데 이게 m에 비례하겠죠. 함수 스택 그 호출된 수가. 그래서 m 플러스 n으로 놓은 겁니다. 저기서 요 첫 번째 m은 스택 공간, 스택 프레임 수가 되겠고 n은 배열. 그래서 얘의 공간 복잡도는 이제 m 플러스 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캔섬 문제이고요. 근데 이 캔섬 문제는 그 m을 만들 수 있는 조합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고요. 카운트 썸은 4개 볼 건데 카운트 썸은 그거를 하는 m을 만족시키는 조합이 몇 개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캔썸하고 카운트썸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 똑같은 알고리즘인데 캔썸은 중간에 조합을 하나 찾으면 중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카운트썸은 중단을 못하는 거고 끝까지 모든 걸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얘를 코드로 바꿔버리면은 결국은 얘는 이 캔썸의 반환 타입은 뭐야? true, false니까 C로 얘기하면 불이 되겠지. count썸은 조합의 수니까 뭐 int가 되든 size가 되든 뭐 그렇게 되겠지. 뭐 long이 되든 조합의 수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true, false가 위로 쭉 올라가요. 근데 이제 count썸에서는 여기 안 나오네. count썸에서는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로 다시 올라가는데 마이너스가 되면은 0이 올라와요. 얘는 1이죠. 얘는 0이에요. 그럼 이 네 개가 합쳐져 가지고 1이 올라가고 또 이 네 개의 결과들이 합쳐져서 1로 올라와서 최종적인 값이 나오는 거예요. 쭉 내려가면서 만나면 0 반환하고 다 0 반환하니까 0이 올라갈 거고 여기는 1, 여기도 1, 여기도 1, 그러니까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ount썸은 이제 밑으로 갔을 때 아까는 false지만 얘는 뭐야? 0 개수 셀 때 찾았으면은 1을 주고 그 1들을 다 합치면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m이 0이 되는 경우가 찾은 경우니까 그때 1을 반환하고 그 1이 반환된 애들을 다 더함으로써 총 존재하는 조합의 수를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이퀄가 돼서 여기가 0이 돼서 얘를 더한 거죠. 요 더하는 게 아까 그림에서 이제 여기서 더해주고 요렇게 더해주고 요렇게 더해주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공간 복잡도 시간 복잡도 차이는 없죠. 차이는 없는데 캔썸이 더 효율적이라 할 거는 직관적인 거죠. 왜? 캔썸은 중간에 중단할 수 있지만 카운썸은 중단이 못해요. 그래서 오래 걸립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구현해 보면 캔썸 구현하면 그 다음 카운썸 구현하는 거는 불을 인트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냥 돼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하우썸. 하우썸은 답을 하나 주는 거예요. 답을. 그 조합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뭘 알려줘요? 하나만, 어떤 거든지 하나만 알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반환하는 값이 뭐가 돼야 되냐면은 리스트가 되는 거죠. 답. 리스트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리스트를 만드는 거 의사 코드로 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나왔는데 얘는 뭘 반환하고 있어요? 음수일 때는 너를 주고 음수가 아닐 때는 빈 리스트를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판단할 수 있죠. 0을 만났는지 음수를 만났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파이썬으로 짜라. 자바로 짜라. 그럼 이거 그대로 짜면 되죠. 자바로 짜면 return null 하면 되겠고 여기서는 return new array list 하면 돼요. 리스트 하면 되죠. 그러니까 빈 리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C++로 가면 조금 그렇죠. 동적 할당해서 new std 벡터 하려니까 약간 거시기 하고 std 벡터가 아니라 그 new 하지 않고 반환하려고 그러면 이쪽과 이쪽을 구분할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뭔가 좀 거시기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언어에 따라서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그래서 얘는 하우썸 그리고 요 다음에 살펴볼 배썸은 이제 그 두 지점이 어렵게 만듭니다. 나중에 이제 얘는 결과적으로 반환을 리스트를 반환해 줘야 되는데 이제
자바나 파이썬은 동적 할당해서 줘도 딜리트를 내가 안 해도 되죠. 물론 C++ new하고 난 딜리트 안 해. 그러면 똑같이 짤 수 있죠. 여기 null ptr 주고 new std vector 하면 돼. 근데 왠지 찝찝하잖아. new 했으면 딜리트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하우스홈 보면 시간 복잡도야 뭐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뭐 별 차이가 없으니까 아까 계속 온 것처럼 이제 반복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그 재기호출 트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는 일들이 조금씩만 다르지 만들어진 재기호출 트리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복잡도는 문제 없는데 이제 공간 복잡도는 이제 이 재기호출 하니까 이 함수 스택 공간이 필요한 거고요. 반환하는 값을 이렇게 우리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이 반환하는 값의 또 리스트의 길이 언제 제일 클까? 언제 제일 클까? 리스트가 언제 제일 클까? 다 1로 만들었을 때. 끔찍하죠. 막 m이 350이야. 그러면 350개 1로 쫙 해서 리턴해주면 짜증나죠. 어? 근데 이 m이 최대가 언제 되냐면 1로 아니면 작은 수로 막 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길어질 거예요. 그렇죠? 답이. 하나씩 이제 추가하면서 올라오는 거죠. 빈 리스트에다가 그 다음에 1 추가하고 또 그 다음에 1 추가하고 계속 일씩 추가해서 올라오면은 m개 1로 구성된 답을 이 하우스홈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답의 최대 길이는 m에 비례하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쓰는 건 잘못된 거죠. 이렇게 안 쓰고 원래는 그냥 m 플러스 n이죠. 근데 이제 조금 차별화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m이라고 쓴 거예요. 아까까지는 뭐만 필요했어요? 뭐만 공간 복잡도 할 때 뭐만 고려하면 됐어요? 함수 스택. 스택의 그 쌓이는 최대 개수만 고려하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함수 스택 말고 쟤를 고려해야 돼요. 근데 얘도 만약 머리 아프게 막 좀 깊게 생각을 하면 어떤 거냐면 공간 복잡도는 언제를 우리가 따지라 그랬냐면은 제일 많이 쓸 때를 따지잖아요. 근데 쭉 내려갔어요. 그럼 그때가 뭐가 제일 많이 쌓여 있는 순간이에요? 함수 스택이 제일 많이 쌓여 있는 순간이죠. 근데 그때 이 리턴해주는 그 리스트의 크기는 어때요? 빵이에요. 올라가면서 함스택은 줄어들면서 뭐는 또 늘어나. m은 늘어나죠. 그럼 언제가 제일 많을까? 뭐 이거 생각하면 한 중간쯤 갔을 때는 이제 스택도 반으로 줄고 개수도 m은 또 반 차고 뭐 이렇게 되는 그냥 m 정도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쓰는 거는 왜 이렇게 쓰냐면은 이 공간 복잡도를 생각할 때 함수 스택도 고려해 줘야 되겠고 그 답을 구성하는 m도 생각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m이라고 써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목표값이 0이면 항상 true예요. 목표값이 0이면 항상 true예요. 안 쓰면 되니까. 그래서 그 개념도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만약 목표값이 0이면 m이 0이면 이거 무조건 true고 무조건 우리가 빈 리스트 주면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요거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C++를 할 때 이제 파이썬하고 자바는 그냥 동적 생성 언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알고리즘 그대로 옮기는 게 별로 어색한 게 없어요. 잘 쉽게 옮길 수 있는데 이제 C++ 가면 std 벡터를 new std 벡터를 리턴하고 이제 없을 때는 null ptr을 리턴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딜리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번잡해지게 되겠고, 그걸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포인터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얘를 줄 때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얘와 얘를. 얘와 얘를 어떻게 구분할까? 얘와 얘를. 얘와 얘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답을 넣어서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어떻게 주냐면은 요때도 SD 벡터 주고 요때도 SD 벡터를 주는데 요때는 SD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나 넣어서 주는 거예요. 요때는 SD 벡터를 주는데 MT로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항상 SD 벡터가 오겠죠. 근데 SD 벡터가 사이즈가 1이고 그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여기 널에 해당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뭐 그거를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널 PTR 아니면 주소 이걸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SD 벡터를 그냥 반환할 경우에는 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 구분하기 위해서 뭔가를 넣어서 주는 거고 이 안에는 음수는 안 들어가죠. 지금 문제에서는 이 들어오는 값들은 0도 안 들어와요. 0도 안 들어오고 양수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1 같은 걸 거기다가 넣어서 줘가지고 마이너스 1을 0번째 생인이 갖고 있으면 이게 널 준 걸로 취급해서 코딩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 스마트 포인터 같은 거 쓰는 방법이 있어요. 스마트 포인터를 쓰면은 복잡해지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딜리트를 해야 되는 자책감이 없어지죠. 자책감이 없어집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C++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들은 요때 조금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는 거고. 이런 방법은 이제 출력을 반환값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하는 거죠. 출력을. 여기서 true, false로 올 거고 true이면 요걸 이용해서 다음 걸 만들어 가는 거죠. 방법들은 뭐 생각해 보기 나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요 문제는 배썸 문제입니다. 배썸은 하우썸은 캔썸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중단할 수가 있어요. 하나만 찾으면 끝이면 돼요. 여러 개를 찾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답을 줄 필요가 없이 하나를 찾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캔썸도 마찬가지로 하나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봤던 카운썸은 전체 경우를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배썸도 전체 경우를 다 따져봐야 돼요. 전체 경우를 따져야지만 베스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베스트 답은 길이가 가장 짧은 애, 가장 적은 요소로 구성한 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썸은 이제 이 베스트까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3M이 된 거예요. 3M. 만들어서 올라오는 답, 현재까지 베스트, 스택. 그래서 뭐 3M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도 뭐 복잡하게 따지면 좀 그런데 하여튼 공간 복잡도에서 고려할 요소가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스택도 M에 비례하고 답도 M에 비례하고 최악의 경우 M에 비례하니까 이제 저렇게 3M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까지보다 플러스 1이 얘보다 얘가 더 좋으면 아니 얘가 더 작으면 이제 새 리스트로 베스트를 바꾸는 거죠. 플러스 1을 했는데도 베스트가 나빠. 그러면 이제 저 쟤를 쓰는 거예요. 똑같다. 길이가 똑같다. 그러면 기존의 베스트를 그냥 유지하는 거고 만약 기존에 유지하던 베스트보다 더 좋은 답이 왔어. 그럼 그 더 좋은 답을 활용해서 답을 내면 되겠고 얘도 끝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배썸 말고도 또 응용하면 올썸 뭐 이렇게 것도 많아요. 올썸. 근데 올썸은 배썸하고 마찬가지인데
다 안 따지고 그냥 모아서 내는 거니까 별 차이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훈련으로 해보고 이 문제들을 나중에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동적 프로그램에서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라는 거를 비교해서 보면 동적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요 얘기만 잠깐 하고 나머지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요 문제도 저지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문제인데, 이제 과제로 하실 문제인데, 세 자리 짝수 찾기예요. 세 자리 짝수 찾기. 그러면 n개의 정수가 주어지고요. 이 n개의 정수에서 세 자리의 정수를 만드는 거예요. 세 자리 정수를. 그러면 NC3 전수 교수하면 NC3이죠. 그런데 NC3인데 얘는 막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1도 한 몇 개씩이야? 100개밖에 안 들어오니까 막 50개씩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1이 50개 있으면 그 50개를 다 쓸 수 있어요? 1을 이용해서 최대 쓸 수 있는 건 3개예요. 근데 이 3개도 안 되지. 왜? 맨 끝에는 뭐가 와야 돼? 짝수려면. 짝수가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2개밖에 못 써. 홀수면. 그러면 얘를 기계적으로 전수조사하면은 NC3이 되는데 뭘 할 수 있어요? 전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3개보다 많으면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홀수면 얘를 아예 더 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버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버리면 좋냐면 어떻게 버리면 되겠어요? 얘네들은 내가 입력으로 데이터를 주어졌는데 이 입력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순서가 유지가 돼야 되나? 일이 여기 있건 저기 있건 뭐 답을 활용하는 데에 차이가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면 얘에서 중복된 거를 없애야 되는데 중복된 걸 어떻게 없앨까? 쉬운 방법. 중복된 걸 없애려면. 라이브를 한번 소치하면 되는데 그거 말고 얘 중복된 걸 없애려면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정렬하는 거예요. 정렬하면은 똑같은 애들이 인접해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몇 개씩 한번 앞에서부터 쭉 가면 돼요. 근데 n로그 n으로 정렬을 하더라도 어차피 nc3 해가지고 하면은 뭐 경우의 수가 많아지니까 정렬하면은 더 효율적인 거예요. 정렬해도 돼. 근데 얘는 정렬할 필요가 없어요. 뭘 쓰면 돼요? 방금 우리가 쓰는 자릿수는 0, 10개밖에 없는 거야. 그럼 뭘 쓰면 돼요? 10개짜리 배열 쓰면 돼요. 여기 맵 쓸 필요도 없어요. 이런 애들이 이거 배열 쓰는 거예요. 10개짜리 딱 해놓고 한번 싹 흩으면은 요 10개에 뭐가 나와? 빈도수 배열이 나오는 거예요. 0은 20개, 1은 5개. 다 필요 없어. 3개씩만 쓰면 돼요. 그래서 그거 갖고 전수조사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전수조사할 때 이제 그렇게 숙제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뭘 할 수 있냐면 답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능한 답이 어떻게 돼요? 세 자리 짝수니까 첫 수가 뭐야? 102야. 100 포함이나? 100이 포함되겠네요. 세 자리니까 100이야. 그럼 맨 마지막 수는 얼마야? 998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100부터 플러스 2 하면서 100, 102, 104, 106 만들면서 뭘 하면 돼? 100을 이 입력으로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보면 돼요. 그러면 포르프가 몇 번 돌아? 400번 돌면 끝이야. 그러면 답 나와요.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렇게 전수조사할 때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만들어야 되는 답이 범위가 어떻게 되지? 그럼 답을 아예 만들고 이 답을 입력이 만들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문제가 주어지면은 먼저 기계적으로 입력을 가지고 모든 조합을 해가지고 이 답을 만들 수 있는지 보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왜 또 여기서 그게 중요하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세 자리 짝수를 뭘로 만들려고 그래요? 오름차수로 만들어요. 근데 오름차수로 만드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때 답을 다 만든 다음에 정렬해서 출력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더 효율적인 방법은 아예 정렬된 순서로 만드는 거예요. 답을. 그러니까 한 번 줄이는 거지. 그냥 쫙 만들어 놓고 정렬해서 출력할 수도 있겠지만 아예 답에서 정렬된 답을 원하면은 그 순서대로 뭘 만드는 거예요. 답을. 전수조사에도 그 순서대로 뭔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전수조사하면서도 생각해 줄 문제 많아요. 근데 아까 했던 방법으로는 해결하지 마세요. 그 방법이 있다는 건 알고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NC3. 근데 NC3은 하는데 그 다 갖고 하지 마시고 아까 빈도수 배열 만들어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하는데 거꾸로 하는 거 100이 되나? 100이 되나? 104 되나? 106이 되나? 그걸로는 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습니다. 그걸로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꾸로 100부터 2씩 증가하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늘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할 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봤던 거를 180도 바꿔서 생각해 볼 줄 아는 거. 이거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안 돼. 이게 뭔가 머리가 늘 그냥 편협돼 가지고 문제 보면 그냥 원래대로만 풀라고 하지 좀 다른 생각을 해가지고 풀 생각들을 잘 못해요. 근데 그거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창의적이신 분이고 더 효과적으로 답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자리 짝수는 여러 가지를 하는데 입력이 주어졌을 때 입력 그대로 쓸 필요 없이 뭘 해준다? 전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전처리를 통해서 경우의 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역효과지만 어차피 경우의 수라는 거는 지수승에 가까운 어떤 많은 거예요. 그러면 줄이는 게 좋죠. 뭐 정렬을 여러 번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n로그 n을 여러 번 한다 해도 n로그 n이니까 n의 m승보다는 효과적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훈련하면서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뭐 이 전수사 쪽 다 얘기 못 했는데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하고 3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